소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개사 자격증 따셨다고요? 네, 3개월 만에 초시 동차로 공인중개사를 합격했습니다. 제가 이 공인중개사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할 줄 알았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니까 집을 살 때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소장님 그럼 집 보러 갈 때 꼭 봐야 하는 게 있나요? 네, 집 보러 갈 때 이거 진짜 확인해야 되거든요. 먼저 집에 들어가서 누수와 곰팡이, 결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누수는요,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특히 베란다 쪽에 있는데, 이 베란다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위쪽에서 누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욕실 쪽을 또 봐야 돼요. 욕실에 벽을 타고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매수 당시를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요, 누수가 발견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소송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누수를 감내해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수가 나는지 이것을 현장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결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겨울이 아닐 때 조금 잘 모릅니다. 그러면 거주하는 분에게 직접 대고 물어보던지 아니면 소장님에게 이 집에 결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세요. 올수리한 집, 페인트 칠하고 도배장판 바뀐 집은 정말 이게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는 창틀을 보게 되는데요. 창틀에 약간 까만 게 도도도도도 있으면 결로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면서 와, 내가 이걸 안 챙겼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꼭 봐야 되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계약서 쓰기 전에 보여주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집에 관해서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기본 확인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고사항에 있는 걸 적거든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여기는 조금 신경 쓸 거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그거 진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때도 없었는데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선호시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벽면이나 바닥면, 도배 상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되어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OK라는 얘기거든요. 집을 봤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도 벽면에 균열, 누수가 있는지, 바닥면, 도배, 일조량, 소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추가된 게요, 관리비가 추가됐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임대차 확인사항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렇게 중개 대상물 확인해서도 다시 한번 내가 잘 봤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올수리한지 꼭 조심하세요. 이거 중개대상물 확인서 궁금하시죠? 최신 버전 제 아이메피 블로그에 오시면 다운받아 볼 수 있거든요. 미리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시험지도 미리 보면 떨리지 않잖아요. 첫 계약 여러분 성공하길 바랄게요. 소장님 그럼 또 무엇을 봐야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중개사님하고 이제 집 보러 갈 때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이 집을 왜 파는 거예요? 라고 하면 금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을 파는 이유가 아주 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금매는요, 급한 사연이 있는 물건이에요. 만기가 정해졌어요. 세입자가 나간대요. 한 달 뒤면 세입자가 나간대요. 그러면 돈이 빨리 필요하겠네?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데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놨대요. 그러면 기간이 정해졌네? 여기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셔.
빨리 상속에 문제가 있네? 이런 급한 사연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금매를 잡을 수 있고요. 대부분 집을 보러 갈 때 동호수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동호수를 알고 친구한테 야, 몇 동 등기부등본 띄워봐. 딱 그래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그 이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인이 살고 있는지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얼마에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계속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만약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세입자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 결로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참, 아까 보라고 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저는 이거 진짜 보거든요. 우리가 난방시설 중에서 개별 난방이라고 해서 보일러실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난방도 있고요. 지역난방도 있습니다. 지역난방은요, 지역난방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난방은 그 아파트 자체에서 난방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개별난방은 우리가 뭐 거꾸로 보일러 이거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질문이 달라요. 지역난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혹시 따뜻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중앙난방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난방 중에서는요, 농담처럼 시베리아 동이 있어요. 그 동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난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파이프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요. 예전에는 1층부터 들어온 데는 정말 따뜻하고요. 탑층부터 내려오는 난방도 있고요. 중간에부터 내려오는 난방도 있어요. 그래서 추운지 더운지 직접 대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개별 난방. 이거는 보일러실에 가봐야 돼요. 보일러실에 가서 몇 년도에 교체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일러는 거의 7년마다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교체됐는지 그것도 체크해야 돼요. 소장님, 그러면 매매 거래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매매 거래를 내가 매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 무엇을 하나요? 바로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계약이 안 된 건가? 가짜인가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매매 거래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에 가계약금을 넣고 나서 내가 계약을 안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